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아, 정호님, 이제 우리가 형조터에 왔습니다. 오. 네, 여기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형조가 있던 자리인데요. 형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형조 판서는 들어봤는데. 맞아요. 이 형조, 이제 형조에 말하자면은 우두머리? 형조의 이제 가장 높은 분은 이제 형조 판서라고도 했는데, 이제 여기 광화문 앞에 이 거리를 옛날에 육조 거리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거리에 육조가 그 육조 관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육조 중에 하나가 이제 형조였습니다. 형조는 말하자면 이제 사법부인데요.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법률, 금령, 이제 노예에 관한 일들, 그런 사법에 관한 일을 하는 관청이었어요. 오호. 형조는 다른 말로 추조라고도 하는데, 추조라는 단어 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말 듯. 뭐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김범우 토마스를 만난 장소 있죠? 네. 이제 김범우 토마스 집에서 명례방 이 신앙 집회가 이어지다가 1785년에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맞다. 일어났었죠. 그때 그 을사년에 추조에서 적발한, 그러니까 그 추조가 바로 이 형조인데요. 이 형조의 관원들이 김범우의 집을 습격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형조는 그 이후로, 김범우 토마스 이후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시기 동안에 끌려와서 문초와 형벌을 당하면서 신앙을 증거한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 이 형조는 이제 형조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그 형조 아래에 전옥서와 이제 좌우 포도청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포도청과 전옥서 더 쪽으로 향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포도청 순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가시죠. 가시죠. 네, 여기가 이제 전옥서터입니다. 네. 전옥서는 형조에 속해 있는 감옥인데요. 이제 죄인들에 대한 그 사물을 관장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때에 형조로 이송되어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에 그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던 곳이 바로 전옥서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의 교도소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전옥서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인권이 중요한 시대도 아니었고, 특히 이제 죄인들에 대한 형벌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감옥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이었죠, 많이.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 굶주림이나 추위 때문에 이제 옥살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안 그랬겠지만 일반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헐. 그러니까 그만큼 전옥서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전옥사에서 또 순교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으신 거죠. 그래서 형조하고 이 전옥서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또 목숨까지 바친 그러한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잘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저는 세남터나 이런 중요한 맞아요. 순교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옥사에서도 많이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전옥서가 뭔지 어딘지 이런 터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순교자 현영위원회에서 하는 이 서울 순례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서울 순례길 코스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설명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저쪽이에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죠? 이제 바로 길을 건너면은 의금부 터가 있습니다. 그 의금부. 네, 많이 들어봤죠, 의금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금부 터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 종로에 이렇게 순교지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꼭 종로에 영동성당 오실 때 종로를 걸으시면서 한번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가 안 나오네. 의금부는 조선시대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습니다. 박해 시기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서울 좌우 포도청, 지방의 각 진영이나 군현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중죄인으로 분류가 된 주교님이나 신부님, 또 평신도 지도층 신자들은 의금부로 압송이 되었고 이곳에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신유박해 이후부터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천주교 선교사들과 지도층 신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증언했는데요. 주무모 야고보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또 정하상 바오로, 장시메온 베르네 주교님, 브르트니에르 신부님 등 많은 분들이 의금부에서 문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여기가 이제 좌포도청터에 도착을 했어요. 네, 단성사 앞에 오면은 좌포도청터 표지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곳이 포도청이 있던 자리다라는 거죠. 네. 포도청 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은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포도청이라고. 주로 기찰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범인의 체포를 위해서 이제 범인을 수소문하는 그런 수색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찰한다고 해요. 기찰. 네. 그리고 또 체포를 하고 또 이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이 포도청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의 이제 포졸들이 기찰하고 체포를 하러 다니는데 여기에는 천주교 신자도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을 수색하는 것이 바로 포도청 포졸들의 임무였는데 그런데 이 포도청의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색출하는 이것이 처음에는 서울권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 박해가 더 뒤로 갈수록 병인 박해까지 갈수록 점점 그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북부까지도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잡으러 서울에서 포졸들이 파견이 되었었어요. 멀리도 갔다. 그죠. 그리고 이 포졸들이 왜 이렇게 천주교 신자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냐. 네. 물론 이제 위에서 임무를 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포도청의 포졸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도적을 잡으면은 포상을 주거나 혹은 그 품계를 올려주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천주교 신자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을 체포하면은 이런 포졸들이 1, 2, 3등을 매겨서 포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다니면서 색출을 했던 거죠. 야. 그래서 이 포도청에서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체포가 되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해 시기 동안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좌포도청, 우포도청으로 끌려가서 많은 문초와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좌우로 끌려갔네. 네네, 많이 끌려갔어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이 포도청 순례를 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가는 장소가 있어요. 왠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예요? 종로성당이 아닐까요? 맞아요. 예.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지정된 곳이 종로성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로성당으로 이동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포도청 기념관이 있거든요.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복습의 시간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번 종로성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시죠. 네, 오늘 정원님과 함께한 숨겨져 나는 평신도 특집편을 방금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원님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도 평신도 대표로 가면을 쓰고 열애를 하셨는데요. 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라든지 느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순례 코스를 한번 걸어봤는데 오늘 다시 이제 최수지 신부님의 방대한 지식에 따른 설명과 함께 네네. 다시 걸으니까 되게 또 새로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우리 순교자 난을 즐겨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즐겨보신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되게 정갈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시는 줄 알았는데 네네. 막상 해보니 약간 제가 가면을 써서 그런지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진짜 재밌었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느낌이죠. 한식집에 갔는데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그 주방에 가면 난리가 나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맞죠. 예, 한식 방송 순교자 난입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또 특별히 또 정원님과 함께 하셨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이 밝아 보이셨어요. 예, 네. 파트너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가끔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영원히 바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포도청 관련한 순례지들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의 첫 시작은 이제 명동 그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부터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느님의 섭리를 이렇게 또 느꼈고 또 그 섭리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하느님을 위해 정말 10,000번 죽어도 배반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진 형벌과 그 고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그런 여정을 정말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참 너무 좋았고 또 선생님이 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미리 듣고 갔었으면 저희가 어떤 그런 것들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정원님?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아쉬운 방송 우리 순교자 아무튼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순교자와 나는은 이제 수영과 제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많이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순교자들의 일화가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저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정원님과 함께 하니까 새로운 시선, 새로운 느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출연하신다면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 150%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1500%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1억 5천% 있습니다. 1억 5천%.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원이가 함께한 순교자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 순교자, 어떤 순교자 만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또 잘 준비해서 다른 곳에서 또 잘 이야기,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수진 선생님과 함께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안녕으로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좋습니다. 그랬어요.